오늘은 좀 가볍게 볼 수 있는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 제목은 한국 남자가 신사적, 한일 연애관은 이렇게 다르다. 필자는 한국에 2년 넘게 거주하고 있는 히가시야마 셀리라는 필명의 작가인데요. 그녀는 자신을 한국을 너무 좋아하는 프리랜서 작가로 소개합니다. 특히 그녀는 한국 카페를 좋아하는데 800개가 넘는 카페를 방문하고 이에 관한 책도 썼습니다. 이 작가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잘 꿰뚫는 부분도 있지만 어이없는 지적인 것이나 다소 올드한 인식도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통계치를 소개하며 논증할까도 생각했습니다만 다만 정색하고 덤빌 그런 방향성의 기고문이 아니라 판단해서 굳이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일본 웹을 돌아다니다 보면 한국인과의 연애, 특히 한국 남성과의 연애를 다룬 글들을 꽤 흔하게 찾아볼 수 있으며 많이 읽은 글 상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여성들에게 흥미를 끄는 주제가 바로 한국 남성과의 연애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필자는 한국에서 살기 시작한 지 2년이 넘었고 한국에서 평온한 생활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문화나 생활 습관 등의 차이로 인해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말을 실감하는 일도 잦다. 그것은 연애라는 카테고리에서도 마찬가지다. 한일 간 연애차를 대략적으로 설명하자면 우선 일본은 천천히 데워가는 신중한 스타일. 굳이 말하지 않고 지켜보며 사랑을 키워나가는 경향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 반면 아시아의 라틴이라 불리는 한국은 빨리 뜨거워지기도 또한 쉽게 식기도 하는 정열적인 스타일이다. 말로 하지 않으면 모르는, 그리고 마음은 확실히 스트레이트로 전한다 라는 이미지다. 물론 연애 스타일이나 가치관은 국적 불문, 개개인마다 다르고 정답도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라온 환경이나 습관, 그 나라마다의 문화 등 다양한 것이 합쳐져 그 가치관에 쌓여가는 것일 것이다. 내가 한국에 살면서 피부로 느꼈던 한일 간 연애 및 만남의 차이를 소개하려 한다. 부가적인 설명이 크게 필요 없는 기사이기는 합니다만 딱 하나, 크리스마스 케이크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는 여성을 크리스마스 케이크에 빗댄 겁니다. 크리스마스 케이크는 24일날 그 판매량이 급증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떨이가 되는 것처럼 여성도 일정 정도 나이가 되면 그 값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짜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가짜습니다. 저는 그 말 자체가 동의가 안 될 뿐더러 100번 양보해서 설사 내용적인 면에서 맞다고 인정한다 해도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이론이어서 제게는 괜시리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는 그런 말입니다. 기사에 관련 내용이 있기에 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려봤습니다. 다른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를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보는 웹매거진에 그리고 여성이 인용했다는 점에서 또 한번 놀랍니다. 우선 한국은 아직도 25세를 지나면 아줌마라는 감각이 남아있다. 일본에서 말하는 버블 시대의 크리스마스 케이크 이론처럼 여성들 자신도 이제 20대 후반이니까 라는 식이 많아 도쿄에서 살던 시절에는 느끼지 못했던 답답함 같은 것을 느낀 것도 사실이다. 한국에 막 살기 시작했을 때 나는 한국 친구와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다. 당시 나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가볍게 나도 30대고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 번은 하고 싶다 라고 말했었다. 그런데 당시 내 한국인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셀리는 30대지? 남자는 5살 정도 연하를 좋아해서 내 주위엔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30대 여성은 상대를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해. 나도 25살 정도가 좋고. 마치 교과서를 읽는 것처럼 아무런 감정 없이 직접적으로 말해서 엄청나게 충격받은 기억이 있다. 물론 이것은 한 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모든 한국인들의 의견은 아니다. 한편 한국 커플들은 어디서 만나는 겁니까? 라는 일본인들의 질문을 흔하게 본다. 한국 사람들에게 만남의 계기를 들어보면 소개팅에서 알게 되었다 라는 말을 들을 확률이 매우 높다. 소개팅이란 한국어로 소개하다 라는 말에서 온 것이다. 한국에선 자주 행해지는 연애 목적의 남녀 소개 시스템이라 보면 되겠다. 친구로부터 상대의 연락처를 받아 둘이서 만나는 것이다. 주말에 예쁜 카페에서 차를 마시다 보면 소개팅을 하고 있는 남녀를 자주 목격할 수 있다. 남성은 재킷, 여성은 원피스 스타일이 많은데 남녀 모두 예쁜 모습이다. 대화 내용부터도 조금은 어색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분위기만으로도 곧장 알아차릴 수 있다. 덧붙여서 한국에서도 미팅은 있지만 소개팅보다는 소수인 것 같다. 일본에서 미팅이 가장 자주 행해지고 있는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클럽에 대해 받아들이는 인식이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한다. 순수하게 음악을 즐기고 싶어서 이를 위한 클럽이 있는 것은 물론 한일 모두 공통적이다. 다만 유행하는 인기 클럽에는 만남을 찾아 소위 헌팅을 위해 방문하는 남녀도 많다고 한다. 일본보다 더 가볍게 연애 및 만남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분위기가 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지난 1년 정도 이런 클럽들이 거의 영업하지 않았던 것은 젊은이들에겐 안타까운 일이다. 한편 한국 클럽은 발랄함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고 톡톡 튀는 젊은 남녀들이 있다. 이들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질 정도로 젊은이들의 열기는 흘러넘친다. 이 때문에 역시 이곳은 아시아의 라틴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보통 남성이 목적하는 여성을 발견하면 열심히 접근하는 것이 한국의 방식이다. 그런데 가끔 꽃미남에 먼저 접근하는 여자도 있는데 이런 것이 일본과는 다른 좋은 점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클럽은 역연령 제한이 있다. 예를 들면 28세 이상은 입점 불가 등 젊은이들만 입장할 수 있는 곳들이 있다. 그리고 기념일, 그것은 한국 커플에게 가장 중요한 이벤트다. 한국에는 만난 날, 교제한 날 등 기념일을 둘이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커플 앱도 있다. 이런 앱들은 기념일, 사진, 스케줄 등을 둘만 공유할 수 있으므로 소중한 날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다. 일본이라면 이것조차 힘들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 아무튼 한국에서 커플 기념일은 남성이 여성에게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하거나 선물이나 꽃다발을 주는 등 정성을 들이는 남성들이 많다. 최근엔 서울을 중심으로 마치 옛날 사진관에서 찍은 것 같은 흑백 사진 촬영이 인기다. 이런 곳에서 기념사진을 찍거나 풍선 아트로 방을 장식하고 축하하는 커플도 적지 않다. 한국 드라마의 영향 때문이지 한국인 남성이 일본인 남성보다 신사적이라고 생각되기 십상이다. 그러나 이는 개인차일 뿐이다. 다만 체감적인 비율로 봤을 때 일본에 있을 때보다 남성들이 좀 더 신사적이고 세심하며 걱정해 주는구나 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신발끈이 풀리면 무릎을 꿇고 묶어주거나 서프라이즈 선물을 주거나 데이트할 때 차로 집까지 맞이하러 오거나 아침 식사용으로 먹기 쉽게 과일 껍질까지 벗겨 한 입 크기로 가져오거나 하는 것이다. 뭐 거의 어머니 레벨이다. 연락도 매우 자주 해서 전화통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일본 여성들이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다. 이런 한국 남자들의 행동은 호감 있는 상대뿐만이 아니라 좋아하지 않는 상대에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위에서 열거한 행동들은 좋아하는 여성에 대해 하는 것으로 인식되곤 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좋아하지 않고 사귀고 싶어하지 않는 여성에게도 할 수 있다. 이는 외국인으로서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다.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나쁜 남자다. 문제는 정말로 연애와 전혀 관계없이 진정으로 상대를 위해 생각하고 상냥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판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연애뿐만이 아니다. 한국인들은 일본인들보다 친해졌을 때의 거리감이 훨씬 가깝기 때문에 일본인의 감각으로는 잘 모르는 일도 많이 있다. 한국인 남성 쪽이 신사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방금 했지만 한국에선 결혼할 때도 남성이 집과 차를 준비한다는 암묵적인 룰이 있다. 유교의 가르침이 뿌리내리고 있으니까, 혹은 또 병역이 있으니까 역시 남성이 여성을 지켜야 한다는 의식은 아직 강할지 모른다. 다만 최근엔 그러한 경향도 바뀌고 있다. 제2차 한류붐 시대의 K-팝은 2PM을 필두로 짐승남이라고 불리는 보이그룹이 인기였다. 열정적이고 마초적인 남성들이 메인스트림에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 지지받고 있는 그룹의 대부분은 상쾌하고 부드러운 청춘, 연애의 가사들이 들어간다. K-팝의 경향성이 변화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에서도 마초적인 남성상이 조금씩 무너지고 연애도 결혼도 다양화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선 결혼하는 사람도 출생률도 내려가고 만혼화도 진행되고 있다. 이 점은 일본과 공통된 부분인 것 같다. 또한 페미니즘 운동의 고조로 인해 남자 대 여자와 같은 대결 구도도 일본에서는 있어서 뭔가 힘든 세상이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스타그램에는 멋진 한국 커플들의 사진들이 매일매일 많이 올라가고 있다. 한국 남성들의 정성은 어머니 수준이라는 말에서 웃기기도 하고 뭐 좀 기분 나쁜 내용도 일부 있고 복합적인 기분을 느끼게 하는 기사입니다. 기사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점은 K-팝의 마초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요즘엔 덜하지만 서구권이나 이슬람권 등에서는 K-팝을 두고 너무 여성적이라거나 중성적이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뭐 예전에도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지만 터키 언론에서는 아예 우성을 조장해서 사회에 해악을 끼친다는 황당한 언론 기사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비록 예전 이야기지만 마초적이라는 관점도 있다는 게 조금은 색다르게 다가오기도 합니다.